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현대인이라면 피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업무의 스트레스와 비만, 흡연, 음주 등의 영향으로 당뇨가 이 주변에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플랜 강의 시간에는요, 각종 합병증 그리고 성인병을 대비할 수 있는 당뇨 케어 건강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하지만 무서운 질병이니까 오늘 준비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치매의 도시라는 키워드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치매에 대비하는 플랜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변하는 만큼 꼭 필요한 보험 오늘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확실하게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있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당뇨가 참 흔하죠. 그런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환자가 6조에 1명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한 만큼 방심하기가 쉽지만 치명적으로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당뇨,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수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님들께 제가 주제를 주요 성인병인을 대비하는 당뇨 케어 건강보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이 그동안에 이제 당뇨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거나 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험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당뇨와 관련된 현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저도 이 당뇨보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의외로 젊은 분들한테도 당뇨라는 질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당뇨의 원인들을 보게 되면은 크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 유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부모님이 둘 다 당뇨병일 확률에는 자녀분들이 30% 이상이 당뇨에 걸릴 확률이 생기는 거고 한쪽만 당뇨일 경우에는 한 15% 정도가 당뇨로 발생이 되더라라는 유전적인 효과도 유전적인 원인도 있게 되는 거죠. 환경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비만 또는 연령 이런 것들에도 이제 이유들이 발생돼서 중년 이후에 당뇨 질환에 대한 진단이 발병률이 좀 더 높아지더라. 그리고 우리가 식생활하는 데 있어서 과식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감염 이런 것들도 당뇨 원인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이더라. 그래서 외과적인 수술도 또 당뇨 발생되는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위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또 당뇨가 발생되는 확률이 높다는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제가 의외했던 건데요. 저는 남성이 여성보다 당뇨가 발생이 더 높은 줄 알았더니 여성이 발병률이 남성보다 더 크더라라는 사실도 통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비교해보고 본인이 생활 패턴을 봐서 이런 거 하나 준비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증상으로 보게 되면은 갈증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소변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기도 하고 우리가 음식을 과식해서 많이 먹을 때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증상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당뇨의 위험이 있나 한번 방송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당뇨병 진료 환자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40대 연령의 젊은 분들이 당뇨 발생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체 연령들 중에 보시게 되면은 30대와 40대가 증가율이 굉장히 큽니다. 이 통계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앞에 제가 원인들 얘기한 게 있잖아요. 유전적인 요인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으로 당뇨가 발생되는 게 하나의 큰 이유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30, 40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활동력이 강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요. 음주나 흡연도 많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이제 운동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 30, 40대도 당뇨라는 질병이 발병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뇨가 증가되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오히려 80대가 넘어가면 당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 가장 왕성한 30대, 40대, 50대 분들은 특히나 당뇨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당뇨보험을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내가 보장을 챙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 당뇨보험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요거는 좀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하시고 방송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장 개시일 최초 계약한 다음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갱신 계약은 갱신일로부터라고 한다. 이 이야기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고 1년이 날부터 정상적으로 100%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거 중요한데 당뇨보험을 소개해드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가입이 되냐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래서 가입이 안 됐구나라고 아시게 되신데 건강체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의 경험을 보다 보니까 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는 고지를 통해서도 회사가 인수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뇨에 대한 의심이나 당뇨가 확진받으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9.0이 아니고 6.5% 이상이 됐을 때 주계약에 대한 보장보험료가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특히나 이 2번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당뇨 케어보험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험, 당뇨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화혈색소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통해서 당뇨가 있냐 없냐, 당뇨 진단을 받느냐 안 받느냐 확인이 되시는데요. 당화혈색소라는 게 뭐냐면은 당화혈색소란 최근 2, 3개월간 혈당의 평균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뇨 환자들이 확인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혈중의 포도당 수치가 높게 되면 당화혈색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의 포도당의 수치가 높아지면은 이 당화혈색소가 생성이 되면서 그 수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이 혈당을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점검하는 데 필요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당화혈색소라는 게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당화혈색소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몸에 포도당의 수치가 있지만은 당뇨병 진단을 받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건강하신 분들은 내가 일부러 당화혈색소라는 걸 검사하지 않지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관리되는 수치를 보기 위해서 이 당화혈색소를 하나하나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2,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수치에 따라서 내가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당뇨 환자가 전체 한 10% 정도 된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 명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당뇨병이라는 질환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흔히들 볼 수 있는 질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뇨라는 질환은 발병이 되면 무섭긴 하지만 내가 관리만 잘하시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리스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당뇨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리하시는 방법이나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내가 관리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당뇨병은 사실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만이나 과식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성장이 노화되면서 당뇨병이 발생되기도 하고 우리가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데 그거를 해소하지 못하고 하니까 비만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내 몸에는 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약물을 과다했을 때도 발생이 되고 성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보다는 여성이 발병률이 조금 더 높더라. 그리고 제일 큰 문제,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이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당뇨의 원인들이 있는데 이 원인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혈액 중에 당화혈색소 비중이 예를 들어서 한 5.7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혈액 안에 당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5.7% 미만이다.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5.7부터 한 6.5까지는 당뇨 의증이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이에요. 아직까지는 당뇨 확진을 받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6.5 이상부터가 이제 당뇨의 확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당화혈색소 6.5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되면은 500만 원의 진단비를 나오는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 보시면은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가 되면서부터 당뇨 확진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보험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플랜은 두 가지입니다. 당뇨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와 관련된 보장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뇨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수술 또는 진단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당뇨 플러스 수술 플랜으로 같이 해가지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하나 보시면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뇨 플랜은 뭐냐 하면은요, 기본 계약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해 사망이나 80% 고도 후유 장애가 이제 최소 연령별로 가입 한도가 있다. 이 금액은 가입하고 이게 기본 계약이니까 그 다음부터 요 네 가지가 당뇨와 관련된 진단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당뇨병 진단비가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은 보험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특약들은 전부 다 가입하고 1년 동안은 면책입니다. 50% 할인 적용되는 게 아니고 면책 생각하시면 돼요. 가입하고 1년 지난 다음부터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보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좀 했습니다. 기존에도 당뇨와 관련된 보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들은 내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라기보다는 이게 좀 더 진행이 돼가지고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아졌을 때 그 혜택을 좀 많이 주는 보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보험들도 보험회사들은 그 보험의 혜택을 없애는 추세였는데 여기는 당화혈색소 6.5 당뇨 진단을 받는 순간에 500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지급해줘요.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당뇨와 관련된 보험들 많이 봤지만 당화혈색소 6.5 이상이 되었을 때 500만 원 주는 보험은 사실은 처음 접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께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는데 우리가 보통 보시게 되면 주변에 아마 당뇨 갖고 계신 분들 약을 처방받고 드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은 당화혈색소 어느 정도 나오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고 그냥 약 복용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한 6.5에서 6.8 정도 나오세요. 이 당화혈색소가 6.5에서 6.8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흔히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 약을 복용하는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기존의 보험들은 이런 분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는 진단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최대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찌되었건 간에 내가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은 진단비를 500을 딱 주겠다라고 픽스를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특약들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을 때, 만성 당뇨 합병증으로 진단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중증 당뇨 합병증으로 진단을 받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특약이 같이 부과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은 여기 진단비 같은 경우는 당화혈색소 6.5가 나오면은 진단비가 딱 나오시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급성 당뇨병 합병증 치료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은 급성 당뇨병 합병증은 우리가 당뇨로 인해서 혼수 상태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당뇨로 인해서 여기 뭐 산증 뭐 이런 쪽에 진단을 받을 때 이거와 관련된 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보시면은 뭐야 왜 이렇게 작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보험의 핵심은 어찌되었건 간에 다양한 수술 특약들도 같이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당뇨합병증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은 300만 원의 보험금을 주고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진단을 또 받았을 때 합병증 진단은 뭐가 있냐면요. 당뇨병으로 이제 눈. 제가 조금 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볼까요? 당뇨가 관련된 질환으로 보시게 되면은 눈과 관련된 질환도 오고요. 순환기계에 관련된 질환도 오고 이제 다발성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시에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또 신장 쪽에 콩팥 쪽에 굉장히 많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특히나 신장 쪽에도 굉장히 많이 합병증이 옵니다. 거기에 이제 신경병증으로 무릎이나 이런 족부를 절단하는 그런 사태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합병증이 발생되는데 이 합병증 증상에 맞춰 가지고 이제 수술비나 치료비, 진단비를 준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과를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해드리면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기존의 보험들은 보험료가 좀 더 셌었어요. 그런데 이 당뇨 플랜은 일단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보시면은 30대부터 70세까지 봤을 때 3만 원이 넘지 않아요. 여성의 경우에는 또 13,000원부터 거의 2만 원 정도 미만의 돈으로 보험료로 내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험은 사실은 10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요 보험료의 추이를 보신다고 하면 갱신이 돼도 그렇게 많이 갱신되지 않네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40대에 내가 가입을 했을 때 23,5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50대에 갔을 때도 보험료가 큰 차이가 변화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준비하셔도 보험료가 큰 이제 내가 부담이 되지 않겠다라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서 이거는 오늘 꼭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저희한테 이제 직접 상담해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알아보셔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옳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일단은 당화혈색수 6.5에서 진단금을 500만 원 준다. 그리고 보험료가 그렇게 과하지 않고 부담되지 않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 요거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와 관련된 플랜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당뇨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돼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뇨 플러스 수술 플랜 같은 경우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순수하게 당뇨와 관련된 특약으로 구성하는 거고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시는데 그 보험은 혈압이나 이런 것들도 인수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당뇨 플러스 수술 플랜을 같이 가입하시고 여기다가 내가 진단비도 넣고 싶으면 진단비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건 종합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는 수술 플랜이나 진단비를 같이 가져가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는 내가 보험이 당뇨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종합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와 관련된 주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어요. 뭐 콩팥이나 눈이나 이런 질환들이 생겼을 때 이렇게 수술 플랜하고 당뇨 진단 플랜만 딱 가져갔을 때 보험금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 진단 특약은 제가 빼버렸어요. 아예. 그런 것들은 이 수술 플랜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굳이 또 가입하실 필요 없으니 일단은 진단비는 이렇게 500만 원 설정하는 연령별로 설정되는 40세, 55세, 65세, 70세 약간의 진단비는 차이가 있지만은 55세 이하까지는 어찌됐건 당화혈색수 6.5가 나오면 당뇨 진단을 받게 되면은 500만 원 진단비가 나온다라는 특약 하나 하고 88대 질병에 대한 수술 특약을 제가 넣었는데 이게 왜 그러면은 다른 회사에서도 뭐 100대, 200대 이런 질환들에 대한 수술 플랜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얘는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오는 수술도 당뇨가 진단이 받고 이게 합병증으로 와서 수술을 했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눈에 많이 오는데 일단은 백내장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은 80만 원의 수술비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녹내장은 1,050만 원이라는 수술비 플랜을 가져갈 수 있고 당뇨성 백내장은 3,5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백내장이 똑같은데 얘는 80만 원이고 얘는 왜 3,500만 원이야 라고 보시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당뇨병성 백내장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88가지의 질병을 각각 또 쪼개가지고 7대 질병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보험금이 차근차근 나눠서 지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7대 질병 수술이라고 하는 여기
당뇨병 질환으로 인한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을 3천만 원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당뇨성 백내장인 경우는 3천만 원을 받게 되고 질병 수술비를 받게 되고 거기에다가 또 500만 원에 해당되는 수술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당뇨병성 백내장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진단비를 받게 되겠죠. 진단비를 500만 원 받게 되고 당뇨병성 질환 진단 수술비 3천을 받게 되고 질병 수술비 50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3,55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환계도 마찬가지로 5,0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죠. 이거는 이대 질환 수술에다가 당뇨병성 질환 수술에다가 질병 수술비 해가지고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88가지의 질환에 대해서 수술 특약으로 같이 부과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내가 부족한 진단비가 부족했어 또는 뭐가 부족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 보험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나머지 수술 특약들은 다른 회사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보험의 내용과 많이 유사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7대 질환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 질환, 당뇨병 질환이라고 돼 있어요. 당뇨병 질환은 합병증을 당뇨가 원인이 돼서 수술하는 경우에 당뇨병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0세부터 55세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특약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는 있지만은 요거는 어찌되었건 간에 기존의 보험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7대 질병 수술비는 이렇게 나오고 이 88가지 질병 중에 37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술 플랜을 짰을 때 그다음에 이대 질환 수술도 넣고 이런 질병 수술 다양하게 넣었을 때 이제 보험료가 굉장히 중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다양하게 보험금도 많이 주는데 보험료 굉장히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10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보험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보험료를 한번 제가 이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당뇨만 아까 치매 가져갔을 때 30세부터 70세까지 보험 가입이 되시는데 이제 연령별로 가입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가 보시게 되면 15,000원부터 쭉 3만 원 넘지 않는 25,000원 미만의 보험료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갱신형이라는 게 제일 두려운 게 갱신됐을 때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은 암 같은 경우는 이 연령에서 이 연령 넘어갈 때 2배 정도, 남성의 경우는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뇨 플랜은 그렇게 크게 발생되지 않더라. 그래서 갱신형으로 선택하시더라도 큰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당뇨와 관련된 수술비 플랜을 같이 했을 때도 보험료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33,735원부터 해서 5만 원 미만의 남성은 연령이 어느 때가 되건 5만 원 미만으로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2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4만 원 미만의 보험료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것들은 기존에 내가 진단비는 잘 되어 있는데 수술비나 이런 것들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굉장히 나이스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는 기존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이런 식으로 진단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방송에서 나와서 뇌혈관이나 허혈, 심장질환 좋다고 얘기하는데 보험료가 부담하셨던 분들은 여기에다가 진단비도 같이 업해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자고 하면은 이 두 가지 플랜 다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플랜이에요. 단지 당뇨 플랜은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를 고지를 하더라도 인수되는 케이스들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건강 상태에 맞춰가지고 플랜을 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도 구성된다는 걸 제가 안내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일단은 당뇨 진단받으면은 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당뇨와 관련된 보험료가 비교했을 때 이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100만 원 나오고 200만 원 나오고 이게 심해졌을 때 보험금을 더 줬는데 이 보험은 기존에
당뇨의 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당뇨 진단을 딱 받게 되면 무조건 500만 원이 나온다. 그다음에 당뇨 진단 및 다양한 수술 특약 또는 여기다가 진단비도 같이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단비도 같이 종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보험에 잘 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추가 제한을 받는 걸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죠. 제가 종합 플랜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는 젊은 분들은 사실은 이걸 선택하기가 좀 꺼려지실 거예요. 저도 제안드리기 애매한 게 왜 그러냐면은 진단비가 보험료가 갱신될 때 많이 오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0, 40대 젊은 분들이 진단비까지 가져가는 건 따로 하시는 게 좋고 수술과 당뇨와 관련된 플랜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도 어찌되었건 간에 좀 더 저렴하게 나한테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괜찮은 플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성 당뇨가 남성보다 더 많다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당뇨가 중년 이상만 돼도 너무 주변에서 흔하다 보니까 이게 뭐 대단한 질병인가라고 방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당뇨의 합병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절대 이 당뇨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가벼운 당뇨에도 500만 원의 진단비를 받는 아주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 기존에 우리가 만나봤던 당뇨 보험들은 뭐 이 정도 큰 진단비를 받으려면 8 이상, 그러니까 좀 심각한 당뇨여야 됐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당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뇨의 기준이 되는 6.5만 딱 찍으셔도 바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수술비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당뇨가 없인 건강하신 분들 빨리 서둘러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확실히 기존의 당뇨 보험과 확실하게 유리한 부분이 정말 중요해 보여서 이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기존의 당뇨 보험을 저는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뇨 보험은 제가 선택드리는 게 늘 수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높았어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준비하실 때 진단을 받으면은 자꾸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혈관이 좋다고 하는 것도 뇌출혈보다는 범위가 더 넓고 뭐 뇌졸중보다도 범위가 넓고 하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뇌와 관련된 질환에 걸렸을 때 어떤 게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질환에 걸리면 보험금을 줄게라고 폭넓은 보장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화혈색소 6.5라고 하면은 진단을 받게 됐을 때 더 심해진다고 했을 때 진단비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진단을 받는 순간에 보험금을 지급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보험도 이 회사들이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당뇨보험을 만들고 다 없앴어요. 사장됐던 보험들인데 저의 예상은 이 보험도 가입률이 높아지면 분명히 가입 금액을 낮추거나 없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처음으로 소개해 주시는 당뇨 보험인 만큼 좋은 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니까 서둘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당뇨 이외에 다른 보장들 넣을 수 있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죠. 네. 방송에서 제가 조금 전에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당뇨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진단 특약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대나 40대 젊은 분들은 사실은 갱신형을 건강하신 분들이 굳이 갱신형을 선택하실 필요 없으니까 당뇨 플랜을 따로 가지고 뇌혈관이나 허혈 또는 조관 수술 특약들은 비갱신형으로 따로 가지시는 게 좋은데 50대 중반이 넘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굳이 비갱신형 비싸게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진단비랑 또는 수술 특약이랑 내가 원하는 담보들 같이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좀 구성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시면은 분명히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백수원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와 있는 질병, 당뇨에 대비하는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비만의 스트레스, 흡연, 음주,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당뇨에 너무나 쉽게 걸릴 수 있고 합병증이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자, 당뇨에 쉽게 진단비 받을 수 있는 보험 오늘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말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와닿는 내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대비를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저희 보험플랜 119로 바로 주셔가지고 보험 가입 편안하게 해보시고 리모델링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자,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치매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윤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치매하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였는데 오늘 뭐 주제를 보니까 치매 도시라는 네, 말이 맞아요. 나올 정도로 많이 좀 세상이 바뀌고 있나 봐요. 예, 그렇죠. 특히나 네. 겨울철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 환자들이 많음으로써 네. 아무래도 뇌 쪽으로 가면은 치매를 발생하는데 조금 더 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치매가 우리가 알다시피 방금 말하신 것 같이 네. 영화나 드라마 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앙치매센터에서 2018년도에 추산해 본 결과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90명 정도 가량, 그리고 경기도는 92명. 그 밖에 제일 큰 데가 부산이에요. 부산도 부산 같은 무섭네요. 경우는 110명이요. 네, 지금 이와 부산에 같은 사시는 분들 경우는- 예, 깜짝 맞아요.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는 부산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라서 좀 이런 면이 있고, 부산에 산다고 해서 꼭 치매가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여하튼 간에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의료 기술이 발달하니까 괜히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도 늘어나는 이유가 오래 살아서이겠죠. 당연하죠. 일단은 2019년도죠. 경험 생명표, 즉 평균 나이를 설정하는 그런 보험연구원에서 하는 건데요. 그럼 평균 나이가 여자 같은 경우는 88.5세, 남자 같은 경우는 83.5세 이렇게 매년 좀 어쨌든 수명 연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저출산 또 국가다 보니까는 맞아요. 고령화가 일단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사망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 그 이상으로 모든 분들의 평균 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에 치매가 또 오는 것 같은데 치매의 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자면 어떨까요? 일단은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라리 뭐 장기이식 아니면은 암 수술이나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하면은 하다못해 제일 중증으로 갔을 때 이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식이라도 하는데 뇌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식 자체가 안 돼요. 뇌는 이식을 그렇죠. 아예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군요. 맞아요. 게다가 우리 몸속에 혈액이 5분의 1 정도가 뇌로 돌기 때문에 네. 이러한 같은 경우 노폐물이 쌓인다고 하면 치매에 또 점점 더 가깝게 가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독성 물질인 베타 아미로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서 독성 물질에서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이제 해마 같은 기능 같은 걸 저하하게 되는데 2019년도에 이제 미국 의학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게 또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독성이 활성되는 게 아니라 장내에서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무섭네요.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내가 오래 살면 더 발달할 테니까 뭐 뇌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식이 아예 안 된다고 하니까 치매가 좀 더 무섭게 맞아요.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좀 더 좀 전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장내에서 발생돼서 장내에서 머릿속에서 치매로 이르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간다고 한대요. 3개월 만에 뇌까지 가는 예, 거예요? 맞아요. 뇌 속에는 이미 가 있고 퍼지는 게. 무섭네요. 예,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좀 일반적인 상식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엔타이 컬러닉 제닉이라는 예. 성분이 있어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먹어요. 어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우울증 약이라든가 예. 아니면 수면제, 이러한 항정신체 아. 이런 거 같은 거에 성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냐면은 예. 이거를 계속 먹다 보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49% 정도가 발생이 더 된다고 해요. 요즘 치매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맞아요. 뭐 수면제라든가 약을 처방받으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예, 맞아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예, 있었네요. 그런 것 같은 이 성분들이 가서 신경질환에 대해서 신경세포를 좀 자극을 해서 많이들 죽이는 거죠, 신경세포들을. 네. 게다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접해서 물론 우울증 약을 끝까지 먹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먹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어쨌든 3대 질환이라는 게 암 다음에 뇌하고 심장이잖아요. 그쵸? 특히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 좀 더 위험한 범위에 뇌출혈이나 아니면 뇌경색 이런 걸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항간질제라는 걸 먹어요. 예. 그런 거를 먹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뇌 수술 후에 복용하는 약물이에요. 거기에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 치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약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치료제가 어떨까요? 일단은 약 같은 건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말해서. 예. 예방 차원의 약은 없고요. 네. 이제 살아있는 세포에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치매에 대해서. 예. 치매는 어쨌든 세포를 죽이는 건데 그거 같은 거에서 치매 약은 살아있는 세포한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죽은 세포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 요즘 그래도 조기 발견이 좀 예. 있긴 하죠. 맞아요. 일단적으로 치매를 예상하는데 물론 중년층에도 많이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노년층에서 치매가 예. 위험성이 있는데 일단 치매 국가 책임자라는 게 있어서 보건소나 아니면 노인 치매 예방센터에 가시면 60세 이상부터는 무료로 또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요즘 또 어플로라도 예. 많이들 돼 있어갖고 자가 발전해서 인지기능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플 깔아서 거기에서 몇 가지 항목에서 조기 진단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 예. 그러면 즉시 좀 병원을 가보시는 게 아무래도 조기 발견의 예방 차원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어디다 놨더라 깜빡해가지고 자책하시고 맞아요. 나 이러다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도 한 번쯤 이런 어플을 깔아가지고 네.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이 뭐 몸이 막 아픈 건 아니니까 오래 사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사는데 물론 보통적으로 뭐 치매 걸리면 3년 안에 죽는다 이런 또 이제 인터넷 자료들도 있고 아, 그래요? 많은 자료들도 있는데 예. 일단은 치매라는 게 경증부터 중증까지 갈등인데 물론 속도별로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조기 발견하면 그 속도를 되게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중증 이후에 평균 유병 기간 정도는 12.6년 정도로 나와요. 와, 중증이면 그래도 조금 심각해진 건데 그래도 많이 십몇 심각해진 년을 거죠. 살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거는 홈케어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예. 병원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가족들도 같이 힘들어지고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어쨌든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속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출산 국가이고 고령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는 예. 이런 것들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우리가 이 나이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치매라는 게 우리가 나이 먹는 거랑 그냥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또 외면만은 할 수 없겠고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뭐 치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보험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지 볼게요. 그렇죠. 일단은 치매라는 건 경증까지만 해도 시대할 척도 1, 좀 그 전, 뭐 깜빡깜빡했다, 뭐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이해하고 넘어갈 네. 수가 있는데 이게 중증이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뭐 이제 몸도 못 가누고 이제 대소변도 잘 제대로 못 가르고 예. 일단 예전 기억만 나와서 어린 기억만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홈케어는 당연히 불구하고 어느 요양소나 그런 데에 맡겨야 돼요. 예. 그래서 1인간 중증 환자 치매 간접 비용이 연간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기존의 치매 보험들은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중증에 걸리면 뭐 몇천만 원 나온다. 그리고 경증에 걸리면 맞아요. 몇백만 원 나온다. 예. 그리고 생활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리고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시대할 척도 2, 즉 중증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중등동만 돼도 납입이 면제가 돼요. 보통 납입 면제는 그 중증 예, 좀 맞아요. 심각해야지 그때부터 보험료 안 내는 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안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 2. 그러니까 중등도만 돼도 납입 오. 면제가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 생활비 같은 경우는 뭐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보험사마다 틀립니다. 어찌됐든 중증에 걸리면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 데가 있고 매달 5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정할 수 있는 보험사가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이제 매달 생활비가 체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년에는 100만 원. 그렇게 연금 매달 100만 원씩 받고 그 다음 년에는 110만 원, 매달 10%씩만 늘어나는 거예요. 매달 매년 10%씩이요? 매년 10%씩이요. 근데 이 치매에 걸리면은 치매가 막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지를 않는데 그렇죠. 그럼 뭐 중증 진단 치매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매달 생활비가 100만 원부터 늘어나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은 시대할 적도 처음에 경증이 걸렸다. 경증이 네. 가면 어느 정도 진단금을 받고 그다음에 좀 발전 단계가 있어서 중등도에 왔다. 그러면 납입 면제가 되는 이제 거고요. 보험료 안 내는 거죠. 그렇죠. 납입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발전돼서 중증까지 왔다. 그럼 그때부터 생활비를 진단금하고 플러스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씩 사망에 이를 때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 1년이 지난 시점 다음부터 110만 원씩 매달 그 다음 년에는 120만 원씩 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200%까지
그래서 마중에는 이제 200만 원이 최대 한도니까 예. 매달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오는 와, 거죠. 이 치매가 오래 사니까 생활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뭐 납입 면제도 더 쉽게 되고 거기에다가 생활비도 100만 원을 기준으로 또 10만 원씩 늘어나니까 너무 신기한데 이런 보험은 좀 심사가 까다롭지 않을까요? 일단 치매 같은 고지사항은 뇌혈관 질환만 없으면 된다는데 일반적인 심사하고 간편 심사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일반적인 심사는 다 아는 것 같지 뭐 3년 안에 뭐 3개월 안에 1년 안에 거의 대부분 물어보는 게 뇌 관련 질환입니다. 아. 근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아프거나 뇌 어떤 관련 질환이 있거나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간편 심사로 해서 그러니까 유병자도 치매 보험을 또 들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냥 네. 최근 1년 이내에 치매 또는 경도 이상 인지증 장애가 없는지 그것만 생각나대로 치매만 없으면은 1년 안에 치매가 없으면 가입을 해준다는 거겠죠. 예.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치매 또는 이제 뇌 관련 질환 그런 것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입원 수술을 한 적이 없는지 약은 먹은 적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만 딱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지금 뭐 어떠한 설상가상으로 암이 걸린 환자라고 해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다행이네요. 저희 시청자분들 다행이다. 나도 가입할 수 있어. 지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보험료만 안 비싸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예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생활비를 2배 정도 받는 보험료를 지금 예시를 봤어요. 그래서 50세 정확히 이제 나이로 해서 평균 나이에서 좀 줄어들어서 50세 남자 기준으로 20년 납했을 때 유일하게 이 상품이 아직까지 무해지형이에요. 오, 그래요? 예, 아직까지 무해지형이기 때문에 예. 보험료가 좀 타사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비싸긴 한데 몇천 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타사의 생명보험사 보험료 같은 경우는 62,700원이에요. 표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험료가 62,700원인데 제가 지금 갖고 온 거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62,800원, 약 100원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네요. 우리가 게다가, 뭐 예. 기존에 생활비 100만 원 받는 그 치매 보험보다 저는 그렇죠. 훨씬 비쌀 줄 알았는데 보험료 차이가 없네요.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유병자라도 가입을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약 한 9,000원 정도 비싸다고 보면 돼요. 기존보다. 대신 생활비 받는 거는 기존의 간병 생활비보다는 훨씬적으로 계속적으로 표에 보시는 것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맞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가입 어떻게 해야 엄청 될까요? 비싸지겠죠. 일단은 예. 제가 기준을 50세로 잡아왔으니까는. 근데 이 상품하고 다른 상품들도 괜찮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50대까지는 뭐 50대 이제 후반까지는 괜찮은데 60대는 어떻게 하냐? 65세. 이제 60대 후반, 70세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치매를 이 상품 말고 다른 보험사에서 갱신형 상품도 있습니다. 단 갱신형 상품은 똑같이 진단금은 똑같이 나가는데 이러한 생활비 같은 경우는 3년까지밖에 안 준다는 거. 그거 꼭 숙지를 하셔갖고 하시면은 보험료 같은 경우는 70대 제가 어저께 설계를 해봤는데요. 네. 70세 같은 경우는 약 5만 원 정도. 또 5만 원대 오. 정도면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는 예. 꼭 제가 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치매보험은 다들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노후 대비의 필수 보험으로 그냥 치매 보험이 묶이고 있잖아요. 가입 방법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치매 같은 경우는 완치는 불가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를 늦출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가족과 그나마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러한 것들은 유병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에서는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소개한 보험 같은 경우는 치매 보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나이가 젊으신 분들 그래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뭐 갱신형 상품이라든가 이런 상품들도 있으니까는 꼭 보장 범위하고 가성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주는 걸로 보완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는 완치가 없으니까 생활비가 중요하죠. 생활비 중증 진단 시에 100만 원부터 매달 10%씩 계속 늘어나고요. 납입 면제도 중증부터가 아니라 그 전 단계부터 납입 면제해주는 착한 보험이라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은수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 드릴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한 4, 5년 전에 어머님께서 보험을 들으라고 해가지고 예. 보험을 들었는데 제 방송 보다가 현재 제 보험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40 초반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력이나 아프신 곳은 없으시고요? 예. 네,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의 남성물의 증권입니다. 무배당 교보 CI 보험 들고 계시고 보험료 21만 원 정도네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어머니께서 권유해 주셔서 가입을 하셨는데 내 보험 잘 가입한 건가 확인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윤수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예. 일단은 보험 가입돼 있는 내용부터 좀 볼게요. 시청자님, 네. 예, 저 가입한 내용부터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잘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일단은 무배당 교보 CI 보험, 종신보험이고요. 일단 25년 납입 기간이 조금 길고요. 그다음 가입 시기는 2016년도에 보험료는 약 21만 3천 원 정도 좀 많이 좀 부담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자 보면은 CI라는 거는 중대한 질병이라든가 중대한 화상, 수술, 또한 뇌경색이나 아니면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나 이제 중대한 수술 같은 경우를 좀 보장해 주는 거여서 그거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면은 가입 금액에서 70% 또 80% 또는 50%를 돌려주고 납입 면제가 되는 기능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현재 생각하는 이제 종합보험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모든 보장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암 같은 경우도 일단 유사암 같은 경우는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뇌 관련 질환도 100% 범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한 60, 70% 범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약 10% 미만 정도의 범위가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게다가 밑에 이제 담보나 특약들을 보시게 되면은 재사망이라든가 입원비, 그리고 암 수술비, 암 입원비, 그리고 이대질환 진단비. 이대질환 진단비를 여기 생명보험사에서 말하는 거는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이 이 보장 범위는 약 한 10%에서 10 몇 프로 미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좀 좋은 거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갱신형 상품으로 되어 있고 주계약 자체도 조금 안 좋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만약에 하나만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거를 과감히 좀 4년 낸 건 아까우시라도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이걸 해지하시고 예. 손해보험사에서 무해지, 이 무해지란 말은 10% 보장 범위, 아니 10% 미만인 무해지가 이제 나왔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손해보험사에 무해지 10%형 이런 거 같은 경우로 가성비 좋게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가입을 하실 때 큰 진단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암 진단비,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암 수술비나 암 입원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넣어지고, 그리고 뇌하고 심장 관련 질환에서는 좀 100% 보장 범위 되게끔 이렇게 좀 추가를 하셔서 아직까지는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2천만 원까지 나오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한도 부분은 조금씩 줄여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월 보험료는 좀 한 5, 6만 원 정도는 줄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듯 하네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시청자님 짧게 살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보험료 한 5만 원 넘게 줄여드리고 보장 훨씬 키워드린 거예요. 네, 그동안 좀 유지했던 보험 아까우시더라도 앞으로 40대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 리모델링 하시면 훨씬 유리하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진 보험료는 낮추면서도 보장이 무조건 작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 따져서 리모델링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문자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